130만 원. 2023년 7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종목이 이 가격을 찍었습니다. 코스닥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가는 17만 원대입니다. 고점 대비 87%가 증발한 겁니다.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라는 이름 석자에 인생을 걸었고 그중 상당수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바로 이 시점, 에코프로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폭등했습니다. 장중 17만 3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거품의 재림일까요? 아니면 진짜 반등의 시작일까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7년간 글로벌 에너지 소재 산업을 취재해 온 수석 에디터 사라 미첼입니다. 뉴욕과 서울, 상하이를 오가며 배터리 소재 시장의 판도,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2023년 에코프로가 130만 원을 찍었을 때 저는 이것을 역사적 거품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실적 대비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개인 투자자들의 광기, 쇼트 스퀴즈가 만들어낸 숫자. 제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주가는 추락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에코프로는 2023년의 에코프로와 완전히 다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주가가 아니라 이 회사의 펀더멘털입니다. 오늘 저는 에코프로의 사업 구조부터 주가 흐름, 강점과 리스크,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낱낱이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타는 전기차, 그 심장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분해하면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4가지 핵심 부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창고의 크기가 클수록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고, 이 창고가 튼튼할수록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고, 이 창고가 안정적일수록 발화 위험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밀도, 수명, 안전성. 배터리의 핵심 성능 3가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양극재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바로 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단순히 양극재만 만드는 회사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깊이 분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양극재를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금속을 정제한 전구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구체를 만들려면 원광석에서 추출한 금속 중간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양극재 기업은 이 원료를 외부에서 사옵니다.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줄고 공급이 끊기면 공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다릅니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를 확보해서 연간 28,500톤의 니켈 중간재를 직접 생산합니다. 이 니켈이 포항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가서 전구체가 됩니다. 그 전구체가 충북 청주의 에코프로비엠으로 가서 양극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가 삼성 SDI와 SK온의 배터리 셀에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전기차 배터리까지, 원료 확보부터 최종 제품 납품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겁니다. 전 세계 양극재 기업 중에서 이 수준의 수직 계열화를 갖춘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그룹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입니다. 그 아래에 3개의 핵심 자회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사업 회사입니다.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 약 22%, 매출의 약 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전구체를 만듭니다. 양극재의 원재료를 자체 조달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에코프로 HN, 원래 환경사업을 담당하던 회사인데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배터리 소재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재를 누가 사가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와 하이니켈계 NCA 양극재를 2028년 12월까지 5년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조 8,676억 원입니다. 43조 원.
이 숫자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약 70%입니다.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3번 새로 깔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양극재 하나의 공급 계약에 걸려 있습니다. 삼성 SDI 외에도 SK온, 그리고 유럽과 북미의 글로벌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에코프로의 고객 사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 2차 전지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왕국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커뮤니티마다 목표가 200만 원, 300만 원을 외치는 글이 넘쳤습니다. 주가는 한때 1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쇼트스키즈와 MSCI 편입 기대감이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주가는 반드시 현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됐고 미국에서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졌습니다. 양극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연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향해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52주 최저가 37,750원. 고점에서 87% 이상 빠진 겁니다. 130만 원에 산 투자자는 원금의 13%만 남은 셈입니다. 에코프로 왕국은 에코프로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옥의 한가운데에서 에코프로는 조용히 체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5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연결 기준 매출 3조 4,315억 원, 영업이익 2,332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단독으로도 매출 2조 5,338억 원에 영업이익 1,428억 원을 찍었습니다. 3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 4개 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숫자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분기에는 유럽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에코프로는 역사적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유럽의 심장부에 양극재 공장을 준공한 겁니다.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 최초의 유럽 현지 생산 기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규제법을 통해 배터리 생산의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극재를 만들어 유럽으로 배로 실어보내면 물류비도 문제지만 탄소 발자국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5만 4천 톤. 이것은 고성능 전기차 약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물량입니다. 삼성 SDI, SK온, CATL, 그리고 BMW가 모두 헝가리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 거대한 고객들의 문 앞까지 걸어간 겁니다. 물류비 절감, 현지 납기 대응, 유럽 배터리 규제 대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2026년 1분기부터 본격 상업 생산에 들어가고 향후 생산 능력은 10만 8천 톤까지 2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더 먼 미래의 기술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산업의 성배라 불리는 이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액체가 문제입니다.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되면 전해질이 새어나오면서 불이 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대부분이 이 액체 전해질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꿉니다. 발화 위험이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에너지 밀도는 현재 배터리보다 최대 2배까지 높아질 수 있고 충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삼성 SDI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도 양극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체 전해질이라는 새로운 핵심 소재가 필요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1년부터 이 고체 전해질 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며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톤 규모의 양산 라인도 구축 중입니다. 양극재에서 고체 전해질까지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더라도 에코프로가 핵심 공급자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요처가 전기차를 넘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에코프로 주가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 엔비디아가 투자한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에게는 고에너지 밀도의 소형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AI 서비스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쏟아지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정전에 대비한 대규모 ESS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심 항공교통. 하늘을 나는 택시, EVTOL도 고성능 배터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필요한 세상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고, 그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회사의 뿌리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에코프로를 만든 사람, 이동채. 이 이름을 빼놓고 에코프로를 말할 수 없습니다. 1998년 서울 서초동의 10평 남짓한 사무실. 직원 1명. 이것이 에코프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동채 창업주는 원래 회계사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주택은행에 입사했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한 뒤 삼성그룹과 KPMG를 거쳐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기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협약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사에서 미래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산업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회계사무소를 접고 환경기업을 창업한 겁니다. 처음에는 케미컬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종로에서 부직포를 사와서 접착제를 붓으로 발라 필터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컨테이너를 연구실로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만들고 장비가 없으면 빌려 쓰고 돈이 없으면 기다렸습니다. 이 작은 기업은 나노카본 탈취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환경기업에서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대담한 피봇이었습니다. 2013년 2차 전지의 종주국 일본에서 소니의 양극재를 납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본 기업이 한국산 양극재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SK온 등 글로벌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핵심 공급사로 급성장합니다. 10평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27년 만에 직원 3,570명, 시가총액 23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리스크를 짚지 않으면 공정한 분석이 아닙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 계약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창업주의 사법 리스크는 기업 이미지와 경영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이 그림자가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닙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에코프로의 주가 수익 비율은 여전히 동종 업계 대비 높은 편입니다. 2025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흑자의 상당 부분이 유형자산, 감가상각 기간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라고 지적합니다. 회계적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지속되어야 현재의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 변동 가능성, 중국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 격화, 양극재 수요의 근간인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아무리 좋은 양극재를 만들어도 배터리를 사줄 전기차가 안 팔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경쟁 심화입니다. 중국의 CATL과 BYD 계열 소재 기업들이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 LNF도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양극재 시장은 기술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승부를 가르는 시장이고 중국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에코프로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심 투자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2030입니다. 에코프로그룹은 양극재 생산 능력을 현재 연산 19만 톤에서 71만 톤으로 3.7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출 목표 25조 원, 영업이익률 10%. 지금의 매출이 3조 4천억 원인데 2030년까지 7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야심차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이미 하나둘 완성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포항 전구체 공장, 전고체 배터리 소재 파일럿 라인. 4개의 기둥이 이 비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수요의 다변화입니다. 전기차에만 의존하던 배터리 수요가 ESS, 휴머노이드 로봇, EVTOL, AI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수요처들은 전기차보다 오히려 더 고성능의 양극재를 필요로 합니다. 에코프로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사극 생산 체제입니다. 한국 청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그리고 향후 북미까지. 에코프로는 전 세계 주요 배터리 시장 근처에 생산 기지를 배치하는 글로벌 사극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디에 있든 가까이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가격으로 위협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입니다. 네 번째, 전고체 배터리 시대의 선점입니다. 양극재만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본격화될 때 에코프로가 단순한 양극재 업체가 아니라 핵심 소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저는 17년간 글로벌 에너지 소재 산업을 취재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강한 기업은 위기를 겪은 뒤에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2018년 파산 위기를 넘기고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 됐듯이 CATL이 초기 적자를 견디고 글로벌 배터리 1위가 됐듯이 에코프로는 2023년의 거품과 2024년의 지옥을 통과하면서 기업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느냐 아니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전기차, ESS,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 센터, 도심 항공교통,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가 필요한 세상은 더 빠르게, 더 넓게 펼쳐지고 있고 그 배터리의 심장을 만드는 에코프로의 기술은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1998년 서울 서초동 10평 사무실에서 부직포에 접착제를 바르던 회사. 27년이 지난 지금 헝가리에 공장을 세우고 43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고체 배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가총액 23조 원의 기업. 에코프로의 이야기는 한국 제조업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시작, 끈질긴 도전, 위기를 통과한 뒤에 오는 진짜 성장. 에코프로가 2023년의 광풍에서 벗어나 진짜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이 회사가 보여줄 실적과 기술이 말해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코프로,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